이게 오늘의 핵심인데 대부분의 분들이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국비교육부터 신청을 하거나 영상 편집 툴을 결제를 먼저 하시는 걸 선택을 하는데, 근데 그 전에 사실 최근에 좀 흥미로운 기사를 봤는데 2026년 1월 기준으로 실업자가 121만 명, 정확히 하면 121만 1천 명이라고 하네요. 또 요즘에 되게 핫한 키워드가 있는데 쉬었음,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쉬었다고 답한 사람이 278만 4천 명이라는 통계가 나왔다고 하네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최근 들어서 나는 뭘 해야 될지라고 이제 고민하는 분들이 늘면서 저한테 영상 편집으로 먹고 사는 방법에 대한 문의가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영상 편집으로 돈을 버는 길에 대해서 한번 정리 한번 해보려고 해요. 영상 편집으로 돈을 버는 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취업하고 외주, 어떤 회사에 취업을 하느냐, 아니면 내가 프리랜서라든가 사업을 하든가, 이렇게 두 가지로 좀 갈릴 것 같아요. 근데 둘 중에 뭐가 정답이라기보다는 내 상황과 성향과 리스크 감당 정도에 따라서 좀 선택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저는 둘 다 해봤으니까 오늘은 한번 그거에 대한 장단점과 좀 덜 헤매는 준비 순서를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영상 편집을 배우는데 독학이냐 학원이냐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영상 따로 준비해 놨으니까 그 고민 중이시면은 위 영상 먼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우선 간단하게 제 소개를 먼저 하자면은, 저는 영상 편집 올해로 9년차가 된 PD입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는 7년차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9년차더라고요. 생각보다 나이를 좀 먹었더라고요. 영상 편집을 처음 시작했었을 때 분당 5,000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당시에도 모크몽이라는 플랫폼이 존재했었는데 저는 그 당시에 아마 제가 시작했던 거는 제일 싼 가격대가 분당 5,000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뭐 그걸로 해서 이제 퀴즈 크리에이터, 뭐 정보성 컨텐츠, 여성분들 브이로그라든가 뭐 뷰티라든가 뭐 그런 것도 편집을 해봤었고, 그렇게 해오다가 아이돌 작헌까지 한번 해보는 등 이 9년 동안 정말 다양한 프로젝트를 해봤습니다. 자, 이 경험을 기준으로 일단은 회사에 취업했을 때의 케이스, 이 케이스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회사 편집자는 크게 두 가지로 갈려요. 첫 번째는 외주 대행사, 그리고 두 번째는 인하우스 편집자가 있을 것 같아요. 외주 대행사에 들어가신 편집자를부터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장점부터 말씀드려볼게요. 첫째는 성장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프로젝트가 계속 들어오니까 싫든 좋든 간에 실력이 굉장히 단기간에 빠르게 늘어요. 두 번째는 포트폴리오가 빨리 쌓여요. 한 달만 지나도 내가 뭘 했는지,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결과물로 정확히 남으니까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빨리 쌓입니다. 세 번째로는 피드백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클라이언트가 피드백하지, 내 담당 선임 PD가 피드백하지, 그리고 뭐 간혹 가다가 뭐 대표가 피드백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케이스의 피드백을 좀 섭렵을 하다 보니까 이게 반복되다 보면은 현업에 대한 감각이 확실히 빨리 듭니다. 근데 그만큼 단점도 확실해요. 첫 번째로는 체력 소모가 상당히 큽니다. 특히 사업 규모가 크지 않은 회사라고 한다고 하면은 속도가 기준인 곳이 많거든요. 또 많은 클라이언트를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영상을 촬영해놓고 그걸 편집해서 업로드하기까지 나름 스케줄링이 돼 있거든요. 스케줄링이 돼 있지만 업무 자체가 많다 보니까 속도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빡센 곳이 많습니다. 둘째로는 퀄리티를 깊게 파기보다 납품을 중심으로 좀 돌아갈 수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퀄리티 컨트롤을 신경 안 쓰느냐, 그건 아니지만은 속도전을 중점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납품 중심으로 돌아가는 회사가 좀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셋째로는 이 회사의 성격에 따라서 편집자가 좀 기계처럼 소모되는 구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사실은 반복되는 업무를 하는 게 회사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영상 편집자분들은 감정 소모가 좀 큽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따로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서 내가 회사의 편집자로 취직을 한다 했었을 때는 회사를 고르는 이 체크리스트 딱 3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나를 키워주는 구조인지, 두 번째는 피드백 문화가 잘 되어 있는지, 세 번째는 성장형 작업인지 반복형 작업인지, 이 세 가지 한번 체크해보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제 성장형 같은 케이스는 뭐 롱폼, 쇼츠, 썸네일, 이 한 프로젝트를 통으로 경험하는 환경을 보통 이제 저희 성장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반복형은 내가 하루에 쇼츠를 막 3개, 4개, 5개, 6개, 오늘 롱폼 1개, 2개, 그러니까 특정 작업만 계속 반복하는 거를 제가 보통 반복형 작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반복형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성향이 맞아야 돼요. 속도 올리는 게 재밌고 내가 생산량으로 승부하는 분들은 오히려 반복형에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3가지 체크리스트를 보면서 회사를 한번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인하우스 편집자예요. 인하우스는 쉽게 말해서 자체적인 회사 BM이 설정되어 있고 거기서 내가 이 자체 컨텐츠를 만드는 걸 보통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회사 유튜브, 회사 광고, 회사 브랜딩 영상을 만드는, 그것만 만드는 사람을 인하우스라고 보통 말씀을 드리는데, 장점은 좀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브랜드를 깊게 파면서 퀄리티를 올리게
좋습니다. 이 같은 채널을 계속 만지면은 뭐 썸네일 톤, 자막 톤, 컷, 리듬, 스토리 구조가 점점 정교해지거든요. 그리고 대행사보다 야근 확률이 낮은 곳이 있습니다. 물론 회사마다 다르긴 하겠지만은 상대적으로 야근 확률이 좀 낮습니다. 단점은 경험의 폭이 좀 좁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장르를 해볼 기회가 적고 그 회사 스타일에 최적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하수가 잘 맞는 분들은 한 가지를 오래 붙잡고 톤을 디테일하게 쌓는 게 재밌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외주, 프리랜서 혹은 사업자, 뭐 대행사를 본인이 직접 운영을 하시는 케이스, 이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외주는 뭐 멋있어 보일 수 있죠. 내가 집에서 일할 수도 있고 사무실도 내가 알아서 정하고 단가도 내가 정하고 클라이언트도 내가 고르고 사업자 내고 명함 파고 뭐 어디 가면 대표라고 불러주고 멋있어 보일 수 있긴 한데, 근데 현실적으로 외주는 편집 실력만 있어서는 될 수 없어요. 편집도 해야 되지, 영업도 해야 되지, 내가 클라이언트하고 컴캐도 해야 되지, 그리고 수정도 내가 알아서 받아서 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외주를 하겠다는 거는 편집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업자가 되겠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장점은 확실하죠. 상한선이 높아요. 유튜브 보시다 보면은 뭐 영상 편집으로 뭘 얼만큼 벌었다, 그러니까 평균 직장인보다 더 많이 벌어가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런데 그만큼 내가 빡세다, 내가 노력한 만큼 보통 벌어가는 성과기도 하고, 그리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내가 시스템을 잘 구축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굉장히 리스크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점도 확실하고 단점도 확실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그게 궁금하실 거예요. 영상 편집자가 되고 싶은데 어떠한 순서를 따라야 되냐, 이게 오늘의 핵심인데, 대부분의 분들이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국비교육부터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프리미어 프로라든가 영상 편집 툴을 결제를 먼저 하시는 걸 선택을 하는데, 근데 그 전에 사실 이거 먼저 좀 정리해 보시면 좋아요. 내가 어떤 거를 관심 있어 하나, 어떤 영상을 좋아하는지 그 영상의 종류를 먼저 고르시면 좋아요. 크게 말해서 뭐 롱폼인가 뭐 쇼폼인가 아니면 광고 형태를 좋아하나, 내가 영화를 좋아하나, 이런 것들을 라이트하게 정해놓으면 좋습니다.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내가 유튜브나 SNS, 뭐 인스타그램 같은 것들 보다가 보면은 내가 평소에 많이 시청하는 것들 있죠. 그것들을 유심히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제일 정확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은, 지금 뉴미디어 이 영상 업계는 사실 편집만 잘하면 끝이 아니에요. 좀 굉장히 복잡 다양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기획자는 기획만 하면 됐고 편집자는 편집만 하면 됐고 촬영 감독은 촬영만 하면 됐지만, 지금은 한 명이 이 모든 걸 다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교육하면서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 현재 뉴미디어 시장에서 영상은 저는 종합예술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영상 하나가 나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갑니다. 우선 제일 먼저 기획이 들어가죠. 이 기획이 들어갈 때 어떤 고민을 하죠? 타겟은 어떻게 되는가? 썸네일의 카피라이팅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고민부터가 벌써 마케팅에 관한 것들입니다. 기획이 끝났으면 촬영을 해야겠죠. 촬영에는 어떤 고민이 들어갈까요? 내가 촬영할 인물을 어떻게 비추게 만들지, 그에 따라서 어떤 옷을 입히고 어떤 공간과 어떤 배경에서 찍을 것인지, 카메라는 어떤 장비를 쓸지, 시네마틱하게 찍을 것인지, 캠코더로 찍을 것인지, 4K로 할지, 색감은 어떻게 할지, 바로 이 연출에 대한 고민이 또 들어가게 됩니다. 촬영이 끝났으면 또 편집을 해야겠죠. 편집에서는 컷 편집의 호흡을 빠르게 가져갈지 느리게 가져갈지, 자막 디자인도 어떻게 가져갈지, 어떻죠? 지금 영상 하나에 우리가 고민할 것들이 크게 마케팅과 브랜딩과 디자인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에 저는 뉴미디어 시장을 종합예술 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예술이란 정답이 없는 분야예요. 하지만 회사는 정답이 있는 곳입니다. 영상을 통해서 매출을 발생시켜야만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들만의 정답이 있거든요. 이제 여기서 서로 간의 괴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영상을 배우기 앞서서 내가 어떤 영상을 주로 시청하는지, 어떤 영상을 좋아하는지 알아두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회사 다니면서 내 취향대로 하는 사람이 어딨어.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핵심은 취향대로 취업을 해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방향을 정해두면 시간 낭비를 줄일 수가 있거든요. 요즘 문의를 주시는 분들 보면 특히 더 그래요. 저희가 예전처럼 한 회사가 평생 직장이기보다 경험, 성장, 커리어를 위해서 옮기는 게 자연스러운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럴수록 내가 어떤 영상을 좋아하는지, 어떤 취향을 더 좋아하는지, 이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고민해 보시는 게 조금은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아마 다음 영상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영상 편집 속도를 빠르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어쨌든 간에 9년 동안 해온 노하우가 있으니까 한번 그거에 대해서 풀어보려고 하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을 너무 못하네요. 그냥 TMI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무도 궁금하시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왜 오줌으로 찍고 있을까요? 굳이 이런 시네마라인 카메라도 있고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보다 저는 이런 캠코더가 좋습니다. 그냥 오즈모가 좋고, 딱 오늘 얘기가 그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본인의 취향을 좀 정해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영상에 이렇게 막 편집에 힘을 들이기가 싫어요. 자막도 대충 하고 싶고, 촬영도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고. 제가 좋아하는 영상의 톤 앤 매너는, 저는 UV방 되게 좋아합니다.
UV방. 그 캠코더로 기깔나게 이렇게 막 모공까지 보이게 막 확대시키는 그런 느낌? 저는 그런 느낌을 되게 좋아해서 제 영상을 몇 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사실 제 영상에 그렇게 큰 힘을 들이지 않습니다. 아무튼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